9월 16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선 접종자를 못 찾아 백신을 폐기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잔여 백신 예약을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일어난 뒤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잔여 백신량이 복구돼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0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취소된 백신은 의료기관에 다른 대기자가 와 있어도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60세 미만은 오로지 앱으로만 예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멀쩡한 백신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60세 미만도 현장에서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잔여 백신 접종자를 찾느라 너무 힘들다는 병의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소통해서 예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공보의 1명이 하루에 250명, 많게는 300명까지 예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진표 작성도 의료진이 아닌 행정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맡다 보니 의사들은 기저질환 유무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예진표만 들고서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 회장은 이런 상태에선 백신 5접종 사고 우려가 크다며 많은 공보의들이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공보의들은 사명감 하나로 지난 1년 반을 버텨왔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정부의 홀대 논란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의 임금을 2번이나 체불한 데 이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파견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예산 지원을 중단할 테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인력을 충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진료병원과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병사, 간호조무사들은 토사구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의료진은 그동안 연이은 경부로 취업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실직 상태가 돼버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필요할 때만 찾고 이제 와선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의료계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암 등의 중증의료와 산모와 신생아, 어린이의료, 그리고 만성질환과 감염, 환자 안전 등을 공공의료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른의료연구소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공의료로 지칭한 것은 민간의료를 인정하지 않고 관치의료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부가 민간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탈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위헌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5년간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대부분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 신중 쪽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연구소는 지방 소도시에는 이미 민간의료기관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면서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을 취약지로 둔갑시켜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 계획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밀도와 혈중 지질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의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송경철 교수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79.3%로 미국 50%와 비교해서 매우 높습니다. 특히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청소년은 골밀도가 낮은 걸로 나타났고 HDL 이상지질 혈증의 유병률도 높았는데요. 이 이상지질 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송경철 교수는 하루 30분가량 충분히 햇볕을 쬐고 연어나 참치, 계란 등의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걸 추천한다고 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